MK가 소개해준 벨라 천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과 삶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커리어 관리 노하우를 함께 편안하게 골방에서 나눠볼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네모차, 그리고 이제 빅맥을 파는 햄버거 가게,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그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 계속 다녔고요. 거기서 서비스 운영이나 B2B 마케팅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년 은퇴를 선언했다가, 저도 아기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막내를 늦둥이를 낳았는데 얘는 그래도 그냥 주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얘 데리고 제주도 내려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저는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클래스 101 그리고 채널톡을 저기 2년 동안 더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한테 컨설팅과 교육을 하고 있는 그로운베터를 창업한 2달이 된 그런 새내기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저의 커리어 곡선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래도 지금의 되게 우리가 버티고 있는 삶이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애가 아프다 그리고 열이 난다 그러면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어떤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그 커리어 그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4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서 97년, 8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족족이 다 망했어요. 특히 제가 저축은행, 종금사 이런 데 지금 있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니까 되게 망했고, 나중에 근데 그때 제가 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고, 사실 제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대우증권 고객센터 면접을 봤어요. 그때 연봉이 1260만 원이었고, 근데 둘째가 이제 임신한 줄 알고 연수원에 가서 그 회사의 팀장님한테 제가 사실 임신했어요. 제가 둘째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오셔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어찌나 사실 우리 90년대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큰 회사의 결정이었었고, 그 말이 고마워서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우증권에서 사실 대우증권 다닐 때 제가 고객센터에 있었지만 아침에 일찍 제가 출근을 했어요. 아기를 이제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일찍 출근을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임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임원분들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약간 웃는 상이잖아요. 눈웃음이 있으니까 웃는 상이어가지고 인사를 되게 잘 했는데, 어느 날 그 임원분이 저희 고객센터 담당 임원으로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친구?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 잘하니까 인사도 한번 가르쳐봐 라고 하면서 사내 CS 강사 자리를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였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 정말 그때는 약간 미친 여자 같이 이렇게 뭐냐면 제가 교환을 만들면 그걸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버스에서도 얘기하고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고, 다행히 제가 지점에 이제 CS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고객센터 직원에서 사내 CS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또 이렇게 제가 항공비를 옮겼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CS 강의를 하는데 또 외부에 있는 CS 강사님이 저 CS 강의 하는 거 보고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죠. 그래서 일후증권을 3년을 다니고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마침 시장이 열렸어요. 이런 어떤 고객센터 CS 강의가 열리면서 수요가 너무 많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강의가 많이 와서 한 달에 한 100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조찬 강의, 그리고 점심에 이제 강의, 그리고 저녁에 저녁 강의, 이렇게 해서 막 세탕을 띄고 온갖 전국에 있는 연수원은 다 다니고, 그래서 연수원밥이 어디가 맛있는지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김미경 대표님께서 이제 뭐 엄청 대표 강의를 하고 나면 저 같은 쪼렙 강사가 이제 마무리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먼발치에서 보면서 되게 시커먼 멋진 리무진 타고 가시면 이렇게 보면서 언젠간 나도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은 4년을 버텼어요. 4년을 버티고 해봤는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사실 수입도 1억이 넘었어요. 되게. 그래서 근데 이게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 지치거든요.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네이버라는 회사에 고객센터 컨설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딱 끝났는데 고객센터에서 네이버에서 저한테 면접을 한번 봐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봤죠. 면접을 봐서 최종 면접까지 갔죠.
근데 그때만 해도 2005년이었고 제가 한 800명일 때 네이버로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네이버는 되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최종 면접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IT하고는 전혀 모르니까 임원분이 근데 잘 모르겠는데 저 친구 내가 왜 뽑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컨설팅을 했었던 실무 팀장님이 저 사람 뽑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징징거려서 저한테 제안을 왔죠. 그러면 네이버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그럼 제안해 보라고 그렇게 했고 저한테 왔었던 오퍼는 4,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오케이 했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딱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순풍에 이렇게 물이 들어온 정말 성장한 회사로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30살 정도의 나이였었는데 그리고 갔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6개월 계약직 과장으로 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다행히 제가 6개월 후에 정직 전환이 되었고 3개월 후에 31살에 네이버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처음에 할 수 없지만 정말 제가 되게 어린 팀장이었어요. 31살의 팀장이었었고 그때 2005년에 네이버에 조인을 해서 7년 동안 네이버라는 큰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함께 겪었죠. 그래서 2011년까지 사실 계속해서 같이 잘 성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저의 전체 커리어에서 제가 연수입 1억을 포기하고 네이버의 계약직을 오케이 하고 뒷문으로 들어갔던 게 정말 되게 유효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네이버라는 회사를 들어간 거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한 것도 최고의 경험이었지만 그때 만난 리더, 그때 만난 동료, 그때 만난 후배가 지금의 저의 엄청난 아군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자산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게 저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제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같은 회사 이게 7년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오래 새끼지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이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현타가 왔어. 현타가 막 오고 근데 이게 너무 이 현타가 되게 어이없는 현타가 왔는데 제가 왜냐면 아기들 때문에 연신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분당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출퇴근을 하니까 내가 객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광화문에서 이게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광화문에 그 교보 빌딩 너무 멋있는 빌딩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기가 회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후배가 또 서치펌을 다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외국계 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언니 한번 지원해 볼려? 그래서 제가 어디인데? 했더니 광화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를 7년을 다니면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내가 시장에서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회사랑 헤어져도 내가 뭔가 시장에서 뭔가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을 갔고 이 면접이 사실은 그 캐나다 분이 이제 VP 캐나다 분이셨는데 여기는 다 영어를 쓰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본사는. 그래서 메일도 영어고 회의도 막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너 영어 못하는데 괜찮겠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잘 배운다. 빨리 배운다. 그래서 나는 따라잡을 수 있다.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 영어를 못하면 너가 불편하니까 너가 더 노력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를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2년 동안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의 MBA를 영어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어 실력이 뭐 한껏히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되게 열심히 1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 제가 그 이후에 영어 울렁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상상력이 늘었다. 이렇게 영어를 들으면 저런 얘기일 거야. 이런 얘기가 됐고 사람들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누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말을 못하면 그냥 한국말로 해버려요. 기다려. 이렇게 이런 배짱이 많이 늘었죠. 근데 또 이게 맥도날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내가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네이버 후배들이 창업을 했다고 놀러 오라고 서촌옷에 그래서 놀러를 갔죠. 갔는데 거기에 6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너무 막 말갛게 지금의 NKO 같았어요. NKO 같은 그렇게 열정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이었어요. 그때는. 그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또 다양한 오퍼들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K사, 뭐 깨떡 뭐 이런 데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요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스타트업을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사실 제가 M사보다는 연봉을 많이 낮추고 갔죠. 근데 너무 가고 싶어서요. 근데 저희 남편이 너 스타트업 몰라. 너 이거 가서 왜냐? 너 이거 고민할 것 같아. 그래,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왠지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 왠지가 저한테는 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 M사가 60명의 그 배달의 민족이 지금의 이런 거대한 회사가 될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제가 요번에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때 이제 당연히 연봉 10배를 찍었더라고요. 공식적인 연봉이. 그래서 찍었고 여기에서 이제 또 20년을 제가 너무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20년을 딱 채우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해서 쉬어봤어요. 한 3개월 쉬었는데 제가 쉬니까 자꾸 카페 가서 잔소리하고 있고 우리 집 앞에 카페 가서 옷가게 가서 스마트 스토어 하셔야죠 이러고 있고 과일 가게 가가지고도 또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자 너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운영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만났던 회사가 저의 넥스트 회사가 되었던 이제 101 첼로톡 같은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하고 또 같이 얘기를 또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컨설팅을 하다가 저한테 오퍼가 와서 그때도 갔어요. 근데 물론 이때도 제가 컨설팅을 했으면 수입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저는 이 원어원 회사가 이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돈을 버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하고 저하고 20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 친구는 94년생이었고 저는 94학번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친구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채널톡에는 또 사스 서비스라는 새로운 게 또 뜨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여기도 같이 일을 해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는 쭉 이 커리어를 이렇게 할 때 뭔가 인맥이 닿아서 하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지금의 회사를 일하는데 되게 뒷걸음이 되었고 마치 계획한 것 같은 커리어가 되었더라고요. 이걸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지방대를 나왔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뒷구멍 전문이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된 게 여러 번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아이를 또 무계획하게 셋을 낳았거든요. 이렇게 쉴만하고 클만하면 애를 낳고 클만하면 애를 낳고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포기하는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면 저는 쭉 저를 생각하면 저는 성장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물론 20대나 30대에는 내가 일을 잘한다는 걸 증명할 거야. 왜냐하면 난 지방대도 나왔고 계약직이고 아이도 많은데 일 못하는 소리 듣기 싫어. 괜히 저를 좀 볶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증명을 뒤집어 보니까 저는 성장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되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특히 저의 이제 CS나 이런 오퍼레이션 하는 친구들이 저는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전략이나 이런 데도 거기도 다 고민 똑같아. 맨날 뭐 하는지 몰라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꼬리보다는 뱃머리를 하자. 뱃머리를 해서 내가 좀 더 두각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누구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겟해서 거기를 되게 멋진 곳으로 만들고 그걸 열심히 딜리버하는 게 저의 커리어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 커리어를 잘 키운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평가를 잘 받는다, 승진을 한다, 연봉을 인상한다 라는 거로 사실 커리어를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현격한 방법은 저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읽고 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맥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만든 인맥이 지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최근에 이제 그 채널톡이나 원어원이나 이런 곳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 또 20대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를 성장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잘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집중하고 시장을 열심히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거가 오히려 평가나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단기적인 결과보다 더 임팩트를 많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입관할 때까지 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입관할 때까지 입관할 때까지 이게 은퇴를 해보니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안 어울려.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퇴가 목표가 아니라 오래 일하고 싶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챙기게 되고 리더한테도 잘하게 되고 내 동료한테도 잘하게 되고 내 후배들한테도 잘 챙겨주게 되고 나도 저를 가꾸게 돼요. 나한테도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집중하게 되고 내 가족도 내가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가족과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일만 하는 내가 아니라 부캐가 또 있어야 돼요. 내 부캐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바꾼 제가 제주도 갔다 다시 올라온 그 20년 기념하고 다시 올라와서 난 입관할 때까지 일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의 세상이 달라지고 커리어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다 스킬이 다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특히 이제 경장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에게 커리어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 엄마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커리어를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커리어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커리어는 뭔가 이렇게 공식이 있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도전하고 배우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디벨롭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리더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을 할지 나의 동료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베풀어 줄지 그리고 내가 시장을 어떻게 읽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실천하고 성공도 하지만 분명히 실패할 거거든요.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내는지 그러고 나면 그게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애들이 일찍 낳기 때문에 20대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밥 먹으면서 자꾸 커리어에 대한 회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큰애는 자꾸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커리어 상담 시키더니 요즘은 또 창업하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저한테 창업 상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마무시한 재벌같이 어마무시한 재산을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되게 열심히 일한 부모 그리고 누구네 자녀라며 라는 그런 어떤 영예 그리고 그런 걸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지금 커리어를 중단시키지 마시고 버티시고 그 시장에 계속해서 함께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또 가족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면 그래도 일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과 삶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서로에게 더 큰 세계를 만들어주는 건 거니까 그래서 커리어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드렸거든요. 저의 키워드는 성장이다 라는 키워드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저는 끊임없이 찾는 게 저의 커리어 시작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요 워크시트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저와의 만남이 계기로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지 동물은 키워드는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커리어를 어떻게 넓게 큰 세계로 가져가실지를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